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요,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전에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에 이 관련 내용을 올려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9월경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또 잘 가기도 했지만 근래 들어서 다시금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기존에도 제가 올려드렸을 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이 이제 9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이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업데이트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슈부터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유리기판에 눈독 들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 와, 정말 많이 있죠.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칩셋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기와 SKC는 유리기판 메이커사, 거기에다가 최근에 LG 이노텍도 이 유리기판 메이커 지금 싸움에 참전한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있는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을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AI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 더 세밀한 회로를 담는데 유리한 그런 첨단 기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반도체 기판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은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휘어짐에 강한 데다가 더 많은 이런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세밀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리기판이 기존에 시제품이 나오긴 했지만요, 만들기가 워낙 그 공정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가 제조 단가가 높아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리기판을 사용해서 AI 반도체 칩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송 데이터 손실이 적어지게 되고 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신호 전달 성능과 전력 효율이 좋다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유리기판 쪽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제 올해 유리기판이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유리기판이 적용된 반도체 칩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더더욱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리기판의 생산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유리기판을 적용한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한 거의 10년간 R&D를 이어왔다고 하고요. 2023년도 9월경에는 이런 이제 유리기판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요, 지금 유리기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의 유리기판 샘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지금 유리기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요, 앞으로 이 반도체 전쟁의 주도권은 가장 세밀한 칩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반도체 기판의 주력 역시도 점차적으로 이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첨단 기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요,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760조 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첨단 기판 시장이 약
21조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2029년도에는 3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첨단 패키지 시장과 첨단 기판 시장이 각각 11%대, 9%대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기업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MLCC 관련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MLCC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컴포넌트 사업부가 비중이 한 66%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이 컴포넌트 사업부의 비중이요 15%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는 어떤 사업 부문을 지금 계속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느냐, 바로 이 패키지 사업부라고 합니다. 패키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인데, 기존에는 이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거의 80% 가까운 지금 비중으로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삼성전기가 첨단 기판에 대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서 작년 그 CS 참여에서요, 유리기판 상용화를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내겠다라고서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연초부터 기점으로 해서요, 삼성전자 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그룹 주요 전자 계열사들과 유리기판 공동 R&D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판 결합에 대한 노하우를,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유리공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9월 달에는 국제 PBC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참가를 해서 유리기판 시제품과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이제 양산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와 수주를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했을 때 이제는 삼성전기도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월봉 차트를 함께 보면요, 저는 어떤 패턴이 딱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헤드앤숄더 보이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작년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딱 그 16만 원대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잘 갈 수 있었으나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근래 들어서 추세가 반전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봉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네, 딱 12월 기점으로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모습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골든크로스가 이때 나와줬고요.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12월 중순경에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라인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단기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0선 기준으로 해서 단기 손절 라인 잡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약 한 12만 원대 구간대 지켜주는지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내년에 또 양산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저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14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무난한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14만 원 구간대 올라오는지부터 체크해 나가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제가 또 관련해서 AS 영상이라든지 또 이 관련 기업들 또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 채널도 예의주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업은요, SKC입니다. SKC는
빠르면 올해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가 제일 먼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기업에서도 주력으로 사실 밀었었던 그런 사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학과 동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박 사업은 자회사 SK 넥실릭스가 있는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무려 8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또 적자를 내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또 수익이 나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성을 상쇄해주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ISC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ISC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서 지금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 SKC가 2021년도경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유리기판 합작사인 엑솔릭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연말쯤에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이 된 상황이었고 또 테스트도 거의 마지막 단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앱솔릭스는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유리기판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고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약 1,000억 원 정도 가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한 2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제 11월 달에 미국 쪽에서 연구개발 보조금도 약 1,500억 정도 가량 또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앱솔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앱솔릭스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에 비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금 양산이 임박한 만큼 그동안 이런 유리기판이 기술적 한계를 어느 정도 지금 극복을 했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SKC의 그 유리기판 초도 매출이 잡히게 되면은 이 SKC 쪽의 주력 사업 부문도 반도체 소재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CS2025에서 고객사 공급을 확정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단연 이제 SKC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은 가장 먼저 또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SKC 최근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죠. 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와, SKC가 지금 딱 작년 9월달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시점까지는 주가가 회복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터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SKC는 올해 상용화가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산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일단 올라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이제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20만 원 구간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흐름을 보잖아요. 이격이 지금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요. 이격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은 12만 원대까지 조정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 하신다면은 돌파 매매로 전고점 구간대 돌파하는 시점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내지는 저는 눌려도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격을 메우는 12만 원 구간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흐름을 살펴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2위 기업까지 열심히 같이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요. 1위 기업 공개에 앞서서 아직도 Money is Life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응원의 의미로다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1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 기업은요. 바로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SKC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옵틱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 이슈로 주가가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큰 또 주가 상승력을 보여준 장비 기업이 있었죠.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SKC와 필옵틱스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라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에서 만든 장비가 지금 SKC의 그 자회사 앱솔릭스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필옵틱스 쪽에서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 인쇄 회로 기판, PCB, 그러니까 기판 쪽 이미 하고 있었고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기존에 OLED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에서 확보한 기술을요. 이러한 이제 반도체 유리 기판 장비에 적용을 하면서 2년 정도 이 레이저 유리 관통 전극, 그러니까 TGV 장비를 준비를 하면서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TGV 장비를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고품질 미세 그런 홀을 가공을 할 수가 있고 필옵틱스 장비가 현재 공개된 장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필옵틱스의 경쟁사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어디냐면요. 현재 유일한 경쟁 메이커로 거론되는 곳이 독일의 LPKF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 대비해서 지금 이 수율과 스펙이 필옵틱스에서 만든 장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TGV 기술의 경쟁력은 당연히 처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필옵틱스의 제품은 수십만 개 수준에 이르는 유리기판 전극 통로를 한두 시간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레이저 가공을 했을 때는 하루에 이런 이제 유리기판 한 장을 만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기존 기술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수율 자체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필옵틱스가 3대 그런 유리 소재 관련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쇼트 쪽과 관련해서 이제 TGV 장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쇼츠는 미국의 코닝이나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와 함께 세계 3대 유리 쪽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소재 기업까지 지금 현재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재도 잡고 메이커도 잡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유리기판을 반 가공을 하면은 이제 메이커 쪽으로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아무래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 이제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보통 1, 2년 정도 선행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승부처가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글로벌 메이커들의 동향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도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이 TGV 장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의 주가 역시도 3, 4월 달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로 한번 낙폭이 또 크게 나왔었고, 제가 그 영상 올려드렸었던 9월 시점에 다시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약 10월 달까지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12월 달 증시 환경이 좋지 못하면서 다시금 이 상승분을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 지지 구간 보니까 14,000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떤 패턴이 보이냐?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주는 그런 패턴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고점 구간도 돌파해준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역배열에서 정배열 상황이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지금 정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 3, 4월 달 구간대까지도 추가적인 지금 시세가 추세 상승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지금 공략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타시더라도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을 해나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22,000원 부근대까지 눌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실 거면은 5일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5일선 흐름을 계속 또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좀 주의하시면서 공략하신다면은 결국에는 피롭틱스도 빠르면 올해 중에 이런 정고점 구간대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관련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해서 새롭게 또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기존보다 또 순위가 좀 살짝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이미 좀 시장에서 좀 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제 채널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서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